통일부가요. 저 사진이 3년 전이고 2019년 11월 7일이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장을 좀 180도 바꿨습니다. 통일부의 입장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지난 2019년 11월 7일 있었던 탈북 선원 2명 강제 추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기술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합동조사 및 선언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당시 정의안보실장은 그들은 전혀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으로는 일단 그렇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최병우 의원님, 통일부가 입장을 180도 바뀌었는데 왜 입장을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당시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통일부에 이거 이렇게 언론 발표를 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통일부는 지금 그 발표를 보면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언론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 2019년 11월 달에 통일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렇게 브리핑을 하라는 내용을 그냥 받아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뭐 누군가가 적어준 걸 가지고 국회에 가서 발표한 것이 답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저런 시스템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 안보 이 현안들이 처리가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놀랍고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저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과연 이 북한 귀순 여부의 송환 문제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나 관여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브리핑을 했었고 하는 부분이 통일부의 자의였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고 그런 부분이 바로 저는 국가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강제 북송했냐 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있고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게 물론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북한 어민 2명을 급하게 강제 북송했냐 이 부분은. 근데 다만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와 개최 계획 당시 문체부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약간의 껄끄러운 걸 없애기 위해서 강제 북송하는 거 아니냐라는 당시 야당 그리고 지금 여당의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흉악범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우리나라가 처벌하겠다 이게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일까요? 16명을 죽였다고 일단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뭐 시기상으로 이렇게 보면 자꾸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는 정치권에서만 제기됐던 것이 아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강원도 주민들이라던가 올림픽을 했던 체육인들 사이에서도 올림픽 정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계속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하는 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질문들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쾌하게 제가 정말 가려운 데를 아직 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거든요. 전재현 평론가님. 귀순의 의사가 없다고 했던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말과 달리 사진상으로는 분명히 안 넘어가려는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합동조사를 급하게 끝냈냐. 근데 당시 타고 왔던 목선도 국정원인가요? 청와대 안보실이 조사를 하고 그
그 증거도 좀 없어졌다. 이런 두 가지 표현들이 좀 석연치가 않으니까 저 목선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첫 번째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요. 정의용 장관의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예.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남한에 있을래요라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법에 적용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과연 귀순자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는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그것으로 보기에 우리가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순수한 귀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아까 근데 정의용 실장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김현철 통일부 근데 장관과 김현철 달리.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언론 보도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예.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냐는 질의에 있다. 그런데 귀순 의사와 진정성을 수용한 경우부터 이건 우리 정부가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때부터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법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보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 수사로 간다라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린 저 목선이 당시 뭐 불태워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합동조사 기간도 짧았고 저 목선도 행방이 묘연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번에 그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예. 당시에 S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정보를 고위 관계자들이 파악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통일부 장관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보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무슨 말씀인지 출석했거나 알겠어요. 의원들의 예. 질문에 과연 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수감청정보로 분명히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다. 당시 정부가.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시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전에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기 와서 조사할 때 여기 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북한에 배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김현철 장관이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이 이 북한에 있을 때 그 배 안에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여기 와서 조사할 때 한 이야기처럼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명시적으로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귀순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철 장관이 이 전체 상황을 모르고 써준 대로 읽었다는 게 바로 그러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즉 통일부가 결국은 이 탈북 이탈민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실적으로 국가안보실의 결정에 따라서만 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이제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일단 검찰이 이 사건 들여다 볼 겁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 아니죠. 정의영 안보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2019년 11월 7일에 있었던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 분사 분계선을 넘는 사진 10장 정도를 공개했는데요. 글쎄 앞으로도 좀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네 분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사건으로 여당이 규정한 사건 가운데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그런데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계신 그리운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가족의 상처는 아랑곳 없이 삶을 짓밟아도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제 길을 걸어갈게요. 같이 공원도 가고 같이 잤을 때 정말로 재밌고 행복했어요. 아빠도 잘 지내시죠? 아빠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해요. 아빠의 영원한 딸 올리.
이번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인데 고 이대준 씨의 모친 어머니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평소 아프셨던 어머니는 끝까지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눈을 감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건강이 그 평상시에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대준 씨의 형이 그 동생의 죽음을 알릴 경우에 이제 충격을 받고 뭐 다른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계속 어머니한테는 숨겼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어머니가 타계를 한 거죠. 그러나 뭐 저거는 이제 그 이대준 씨의 형의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무슨 다른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족의 입장으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안보 사건이라고 여러 규정했던 사건들, 여러 새로운 정황 사진들이라든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판단을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공개된 저 사진 10장은 여러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